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 그리고 시사와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유싸, 즉 유튜버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를 모셨습니다. 서정필 기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정필입니다. 네. 우리 그 기자님 참 오랜만에 보는 이제 좀 재미있는 독특한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 24년째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4년 생활에서 몇 안 되는 보석 같은 기자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쭉 지켜봤던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지금 기자 생활에 몇 년 차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2년 차 정도 됐습니다. 벌써 예. 중견 기자네요. 네, 지금까지는 뭐 보건의료 주로 취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에 그러니까 격투기 기사도 좀 썼었어요. 아주 특이하시네요. 네, 그리고 보건의료 매체에 있을 때는 노년의료 그리고 지금 뭐 아동의료 있잖아요.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시리즈를 썼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 아주 간만에 보는 아주 보석 같은 기자님이신데, 자, 이 지금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서정필 기자님께서 네. 열린공감TV에서 유사에서 한복판에서 아주 예를 먹고 고생을 하고 계시다가 요새 지금 이제 또 헤어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열린공감TV 그 경영권 분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경영권 분쟁은 거의 정천수 현 대주주의 승리로 거의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관련 소송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신주 발행 무효 소송하고 그리고 강진구 현 뉴탐사 선임 기자가 제기했던 구주 소송, 즉 그러니까 구주를 내놔라. 그러니까 증권 소송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정천수 대표가 제기했던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지난해 5월에 1심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2심 모두 정천수 대주주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그 뉴탐사 선임 기자가 제기한 안양지원의 그 구주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4월 1심이 끝났고 이제 12월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뭐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도저히 강진구 기자 쪽이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12월에 2심도 거의 정천수 대표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아서 뭐 법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12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열린공감TV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런 진행됐던 그 경영 분쟁과 관련해서 22승 전승을 이제 주장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강진구 기자 뉴탐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22승 무패는 속임수라면서 다른 사람 소송까지 뭐 강진구 패소로 둔갑시켰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박대용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서 왔거든요. 보면은 논지가 그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뭐 같은 소송, 그러니까 소송을 앞두고는 뭐 가처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처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숫자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개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강진구 대 정천수 대 강진구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뭐 정천수 대 더탐사.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이 강진구 기자가 아닌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22개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어떤 논지인데요. 보면 그 핵심적으로 정천수와 강진구의 대립 구도였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뭐 더탐사건 간에 어떤 그 더탐사든 강진구든 간에 서로 정천수와 강진구의 근본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리고 강진구를 이긴 적이 없어서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22대 0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하고 싶냐면 그럼 당신들이 이긴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빼서 뭐 한 15대 0이나 10대 0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10대 0이건 22대 0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권의 소송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이제 22개의 사건 중에 18번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서울 북부지법의 2023 가단 1193392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인데 원고가 최영민이고 이제 피고가 정천수입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최영민 원고 이분이 최감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2023년 4월 10일 날 서울 북부지법에 이제 3억 손배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제 5월 11일 날 한 달 만에 이제 그 같은 법원 합의부로 이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그 최영민 이분이 원고가 그달 26일 날 이송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양주 지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성우 사건이 이제 2023 가합 51544 사건인데 이게 6월 달에 지정돼 이송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들은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이제 3월 28일 날 변론 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분이 원고가 소치하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정정수 대표는 자기가 승소했다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진구 그 뉴탐사 쪽에서는 이건 뭐 내가 강진구가 패소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변호사님 이게 오 변호사님 이 사건까지 중도의 소를 취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우리 법에서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소송 취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 자체가 없어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변론이 변론이 개시된 게 아니고 답변 제출된 게 아니라서 동의 없이 소취하가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절차 없이 그냥 빠져버린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니까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변호인 이 정도 부분은- 한 3억이니까 몇백만 최소 돈 천만 지불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별도의 판결 받을 소를- 네네네. 그거는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취하로 되면 소가 이제 끝났더라고요. 끝난 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국이 표출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인지대가 뭐 한 120만 원이 되겠네? 120만 원인가 되나요? 3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뭐 환급을 했는데 14만 4,968원만 돌려줬더라고요. 법원이 내줬더라고요.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도 그 정도 부담이 돼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자, 이거 이제 예. 그러면은 사실상 아까 우리 서 기자님 얘기하는 것처럼 흐름 자체가 열린공감 그 경영권 분쟁은 정천수 대표의 이제 그 경영권 다시 찾는 걸로 거의 이제 흐름이 굳혀진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지금 뉴스든 하여간 인터넷에서 좀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데 이 다루기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건 한번 진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뉴탐사 이제 강진구 기자 이분이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 등 일가족이 이제 독지가로부터 이제 수천만 원대 명품을 수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이 어디까지 취재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길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20대 대선 직후에 이 독지가님이 대선 패배 이후에 좀 힘을 내라. 열린공감 TV 그 일하시는 분들 응원한다 힘을 내라 그래가지고 양복을 한 벌씩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정천수 당시 대표를 비롯해서 강진구, 뭐 박대용, 김두일 작가 등이 맞춤 양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밖으로 불거지게 되냐면 2022년 7월에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면서 그 양복 수수했다는 일이 좀 시끄러워지죠. 알려지면서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됩니다. 정천수 대표는 나는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내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분들 김도일 작가는 받았는데 나머지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최영민, 강진구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 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정천수 대표가 받으라고 해서 강제로 받았다면 강권에 의해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진구 현 뉴타임스 선임 기자 이중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바로 그 일이 불거지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022년 8월에 그 독지가 그 임씨를 만나가지고 2022년 8월에 만나서 그 회유를 하게 되죠.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강진구 씨는 양복 말고 부인의 스카프 등 680만 원의 어떤 옷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달라고 8월에 회유를 1차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와이프랑 와이프가 통화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독지가님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2023년 가을까지 한 10개월의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온 가족이 1억 원 상당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1억 원이 넘는 의류와 그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여기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아주 종류도 많고 그리고 받는 과정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시점이면은 이제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그 스님이란 그 임모 씨 스님이란 분한테 제나 양복인가요? 뭐 하여간 고가의 그 네. 롯데 쇼핑 그 호텔 밑에 지하에 있는 양복점 같은데 네네네. 고가의 양복을 또 받았다는 건가요? 수사 예,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한 2주 전에 그래서 뭐 저희 합동 특집 방송도 했던 바로 그 주제인데요. 2022년에 그 양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이 시끄러웠고 뭐 기사도 나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와중에도 2023년 8월에 그건 제냐는 아니었고 정천수 대표가 2022년 4월에 맞췄던 게 모헤어 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름 원단이어서 여름에 좀 시원하다는 이유로 그 강진구 기자의 부인이 그 독지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름에 우리 뭐 강진구 기자가 방송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티셔츠 가지고 티셔츠 입고 방송할 수가 없다. 양복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정천수 대표가 맞췄던 그 여름 원단 모헤어로 하나를 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것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놀라운 게 2022년 8월에 회유한 다음에 바로 4개월 후에 강진구 기자의 아들이 제냐 원단으로 양복을 또 같은 그 롯데 호텔월드 지하 소공 양복점에서 똑같이 재단을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해이, 기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거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복도 두 번째 새로 받을 때 네. 강 기자가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강 기자의 부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독지가님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뭐 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만 얘기 안 했지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양복점에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뭐 지불하고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가서 재단을 해라. 그러니까 강진구 씨가 가서 시간을 내서 그 재단을 하고 양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강진구 기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수사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어떤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도저히 누가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뭐 집으로 강제로 배달이 된다고 해도 당연히 돌려줘야 할 사안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양복점에 가서 다시 여름 양복을 재단하고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수사 받고 있는 중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덕적인 커다란 문제가 그 2022년 여름에 이 문제가 처음 2022년 4월 상황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천수 대표가 강제로 받으라고 해서 나는 어떤 대표의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정천수 대표가 잘못 판단해서 자기는 이렇게 그 연루가 됐다라고 밝혔다가 그 바로 반대 행위죠. 완전히 뒤집어버린 1년 만에 가서 자기가 재단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그 강진구 기자의 입장은 뭔가요? 참 이런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그 독지가님의 집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그렇게 하고 뭐 전부 다 가품이었다, 짝퉁이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그 신세계 강남점 6층에 남성 럭셔리 브랜드 매장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버버리 매장에 가서 정확한 그 목록 같은 것 그리고 택배 송장 같은 취재를 하고 그리고 양복 관련 취재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 반론권위에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반문을 하죠. 윤석열 김건희와 싸우는 와중에 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진구 기자를 공격하느냐.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싸울 때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서정필 기자는 뭐 왜 그렇게 무급휴직 중인데 일을 하느냐. 저 무급휴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하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진구 기자한테 내용을 보내고 이제 답변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기사를 하는 링크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네, 기사 네. 링크를 해서 클릭을 해보니 뭔가 했더니 박대용 기자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명품 받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가품이다. 뭐 가품이다. 했나? 뭐 그런 주장, 그런 기사를 썼더라. 전부 이겁니다. 가짜 명품으로 강진구 기자 입막을 했나? 제목이요. 김용민 TV, 시사타파 TV의 명품 수수 의혹 전부 허위로 드러나.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걸 이제 그게 왜 그걸 그 정도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타도 아니냐. 네. 윤석열 타도에 자기가 앞장서고 있는데 왜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앞장서고 있는 자기를 회사 지금 뭐 폄훼하느냐.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재밌는 아주 기자님이시네요. 네. 제가 이 레거시 미디어 기자를 또 많이 하는데 이분처럼 독특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연대 김상민 대표가 이제 강진구 기자와 부인 등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고소장 혹시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예, 2주 전에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핵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이죠. 그리고 2022년 8월에 있었던 그 독지가님을 회유했던 것. 그래서 그 혐의도 같이 넣고 그래서 크게 5개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초경찰서로 배당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고발인 조사겠죠.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곧 강진구 씨도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다 다루지 않은 내용이 훨씬은 아니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받은 게 네. 진품이 아니다. 네. 가품이다. 뭐 보니까 저희 기사 하려고 방송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어디 이상한 데서 뭐 명품 감정서에서 감정을 받고 했던데 이런 어떤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열린공감 측 우리 서 기자님 이쪽 그 입장은 뭔가요? 주장은? 그 진품 가품 논쟁은 강진구 씨 측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독지가님께서 그 아주 커다란 자산가시거든요. 자산가셔서 뭐 가품을 구하러 일부러 다닌 다음에 일부러 가품을 구했다는 얘기인데 뭐 저희가 그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할 어떤 그 능력은 되지 않고 자꾸 본질을 회피해서 일단 뭐 다른 것이 가품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확인한 그러니까 강남 신세계 강남점에서 확인한 그것과 양복 그러니까 소공 양복점에서 2023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재단하고 맞춘 것만 해도 강진구 씨는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아주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품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리는 것은 일단 좀 말을 좀 아끼려고 하고 일단 저희가 밝혀낸 것에 대해서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가품 주장과 함께 이제 신품이 아닌 네. 중고품이다. 네. 그러니까 즉 스님이 쓰던 걸 네. 선물로 선의로 이제 양도받았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네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도 명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그 스님 그러니까 독지가님의 어떤 구매 패턴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헷갈렸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독지가께서는 그 새로운 어떤 시즌의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품 브랜드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색깔별로 일단 다 사놓으신대요. 이제 전화가 온답니다 매장에서 그 VVIP이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할인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고 VVIP만 볼 수 있는 행사가 벌어진대요. 문을 닫아놓고 하는. 그럼 거기 가서 이거 이쁘다, 이거 모양이 예쁘다라고 하고 색깔별로 어떤 뭐 무슨 색, 뭐 하얀색, 뭐 검은색 이렇게 전부 다 사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 놓으시느냐?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가 없으셔가지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도 많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줘도 뭐 변호사님이나 자기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의사님들에게 그냥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품이 아니고 새롭게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사서 집에 포장도 안 뜯은 상태로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으니까 강진구 씨와 강진구 씨 부인과 친하게 됐으니까 이것을 보내준 것을 이제 집에 있던 게 그러니까 배송이 바로 직배송으로 오지 않고 사놓은 것 뭐 포장도 뜯지 않은 게 집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강진구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그 독지가님이 고르신 거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있던 거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세계 강남점에 가서 교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고품이고 그랬다면 교환이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자승자박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강진구 기자가 받았다는 그 몽끌레어. 네. 네. 이걸 지금 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며칠 전에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 명품점에 이제 이걸 그 뭐 파샬로 이제 파는 게 있더라고요. 네. 몽클레어에서 보니까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 네네네. 자기 집에서 입었다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가격표를 볼 때 거의 비슷한 옷인데 33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해서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세일가가 얼마냐면 그래도 세일이 이제 완전히 세일인데 이마트가 내려왔으니까 명품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330만 원에 판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 이 330 판매하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안 팔리니까 한번 땡처리식으로 이제 이마트 이제 마트에 나온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만 원이더라고요. 아, 예.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근데 입고는 쉽더라고요. 돈 있으면은 그 옷을 따뜻해 사고 보이더라고요. 네, 엄청 네. 따뜻하더만요. 네네네. 돈을 얼른 모아서 사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웃고 오실 때가 문제가 아닌데요. 강진구 기자님의 이분의 그 이번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것은 도덕적인 문제겠죠. 유튜브 그리고 진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인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입장이죠. 레거시도 아니고 그리고 진보 유튜브 언론에서는 더욱더 도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독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진구라는 인물은 지난 2, 3년 동안 진보 유튜브 언론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보면 겉으로는 공공적인 것, 윤석열, 김건희와 맨 앞에 싸운다라는 레토릭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담동 뉴스,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그 명품 수수도 마찬가지고 진보 유튜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구나.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강진구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액수를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이분은 보도하거나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자체가 진보 유튜브 언론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말씀에 참 공감하는데요. 지금 남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나쁜 물이 들어있다면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참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한심하게 느껴졌던 게 우리 한남동 김박사의 300만 원짜리 그 조그만 배, 그 수수 사건을 갖다 우리가 엄청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받는데 자기가 비판을 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 같으면 비판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일단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상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것도 받아들인 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네 그러고 나서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한 또 언론의 자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서 기자님도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사건의 문제점은 강진구 기자가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앞에 걸 받은 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나 가품 받은 거야. 나 중고품 받은 거야. 거짓말 낳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끌고 들어왔거든요. 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문제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찰을 하시고 그런 부분 사실을 갖다가 털어놓고 그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법적 판단 아마 불가피하게 아마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단에 겸하게 따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 유튜브 매체, 진보 유튜버 분들에 대한 신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또 보수 측에서는 얼마나 또 공격의 빌미가 될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취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쌓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힘든 싸움 과정에서 그런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더 이상 뭔가 든든한 밑받침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공감 TV 경영권 분쟁 그리고 강진구 기자의 김영남 위반 사건 관련 추가로 우리 서 기자님 하시고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또 네. 특히 열린공감 TV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독자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5월에 첫 기사를 썼습니다. 관련해서 그때는 평화나무 쩌날리즘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수의 제3자였다가 그 기사를 쓰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전체 제 기사를 받는 사람이 없었고 여론 지역이 정말 99.9대 0.1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냥 있는 대로 편견은 그대로 취재한 그대로 보도를 해 오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됐고 지금 열린공감 TV로 자리를 옮겨서도 거의 1년 가까이 엄청난 거의 테러와 가까운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합니다. 뭔가 이익을 위해서 제가 온 것도 아니고 진실 뭐가 맞는지 저는 그냥 뭐 어떤 제가 뭐 두려워서 어떤 이익이 없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기사를 못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사를 뭐 좀 미진하게 쓸 수는 있어도 거짓 기사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이번 그 강진구 기자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저희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강진구 기자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언론 전체의 신뢰성 문제이고 그리고 그 부인은 교사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진영 전체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론을 좀 모아주시고요. 저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강진구 기자에게도 최소한 사람이 뭔가 의혹이 있거나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사과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열린공감 TV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테니까 신경 많이 좀 써주시고 뭐 조금씩 더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열린공감 TV 서정필 기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정법시대 7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